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 중이 학생 2명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기본 영어 개념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만큼 굉장히 이제 양으로 많은 요점 정리를 다 한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만 음성으로 빠르게 녹화할 테니까 보고 다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자, 보세요. 가까이 와서. 자, 춘향이가 기생,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거로 들 수도 있고, 옛날 기생은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음악도 잘하고, 글도 알아야 되고, 뭐 그랬대요. 어쨌든 기생의 딸인데, 유교적 이념, 맹자와 공자님이 얘기한 거, 사서 3년 공부하는 게 유교적이에요. 그러면 유교적 이분이면 신분 질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교적 이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정절을 지킨다. 정설이 아니라 정절이에요. 정절. 뭐라고요? 정절. 정절은 뭐냐면 순결을 지킨다. 이렇게. 아니면 남편이 한 명만 있으면 남편 한 명만 이부종사 안 하고 한 명만 남편과 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랑을 성취하는 진취적인, 왜 진취적이냐면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이런 걸 표시를 못했는데 사랑을 표현하면서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진취적, 의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변사또가 이게 탐관오리, 탐욕한 관리, 오염된 관리예요. 관리. 탐욕과 오염이라고. 이런데 이 관리를 처벌하고 그 모범적인 관리로 변모한다. 변한 모습이 변모입니다. 변한 모습.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변학도가 변사또 이름이죠. 변학도가 전형이다. 그 고전적인 형태, 정해진 형태다. 자기 과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과시가 심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리석은 관리로.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어리석다. 이렇게. 어사또가 지은 시를 읽고 문봉수령이, 수령인데 수령 원님 사또 똑같은데 이쪽 사또가 다른 사또 초대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문봉수령이 놀랐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거지. 아, 좀 수상하다. 어사또인지 모르겠다. 저 비판적인 시를 읊었구나. 경고하는 시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백성을 수탈하고 탈취해서 뭔가 뺏고 탐욕한 관리, 오염된 관리에 관한 비판이 담긴 내용이라는 걸 알아서 암행어사, 암은 어두라면 어둡게 행, 몰래 가는 어사, 암행어사, 박문수처럼 돌아다니면서 나쁜 관리들 처벌하고 그런 게 암행어사예요. 알아채렸다는 거지, 문봉수령이. 이제 암행어사 출도 소리를 듣고 권세 높은, 권력과 세력이 높은 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이제 민중은 백성민자, 백성민중 대중. 민중은 벼슬아치들의 위선적, 선을 위장하는 모습, 위선적 모습을 보고 가감없이 추가하고 감소하는 거 없이 그대로 폭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의 권력과 위력, 권력과 위세가 무너지고, 그래서 저렇게 도망다니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렁이의 역할에서는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있어요. 유기물은 있을 유주, 생명 반응이 있어서 그래서 만든 물체가 유기물이에요. 감자, 쌀, 풀 이런 거. 무기물은 뭐라고요? 소금, 금, 산소 이런 거. 생명과학은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던 거. 이게 영양 흡수를 촉진한다. 전진하고 재촉하고 전진하고 더 잘 되게 한다. 영양 흡수를 촉진한다. 이제 배설물이니까 변이 똥이에요. 땅이에요. 분도 나눌 조만한 것들을 불에 대고 나눠진 거. 배설물을 분변토라고 한다. 거름으로 쓰이는 질소, 인산, 칼리, 인산, 질소, 인산, 칼륨, 영양, 식물의 그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질소, 인산, 칼륨. 왜 탄소, 아민산이라는 화학 물질이겠죠. 그쵸? 자, 초상집이, 사람 죽은 집 같은 거, 초상집 같다. 초상 치른다. 그럼 사람이 죽은 집. 초상난 집 같다. 그러니까 슬플래. 슬프고, 아주 스산하고, 춥고, 으슬으슬한 모양. 스산한. 스산스러운, 스산한.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지렁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성격은 교훈 있고 사색, 생각사, 생각색,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색적. 자, 질타적 의미, 혼내는 거예요. 질책이라고요, 질책. 타인을 혼내는 거, 질타적 의미. 발화의도, 발생하다, 대화를 발생한다. 말하다는 거예요. 발화의도, 말하는 의도가 뭐냐? 말한 이유가 뭐냐? 발화의도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자,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데 대해 관여하는, 관계가 됐고,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관여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 관여한 것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화예요, 담화. 이야기하는 내 맥락, 흐름, 상황, 육헌칙의 상황은 담화 내에, 말하는 것 내에 응집성과, 그러니까 응집은 모이는 거니까, 응집성과 관련을 맺으며, 그러니까 내용을 하면 육하원칙으로 다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 그게 응집성. 서로 관련성이 더 심하게 잘 되는 거. 응집성과 관련이 있고, 자, 담화 간의 관계가 그 관계로부터 도출된다. 그럼 길도철 그걸로 인해서 도출되고 인출되고 나오고, 그래서 결론을 맺고 도출되는 과정. 과정을 의미한다. 자, 사회 문화의 맥락,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아야죠. 사회나 문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그러면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하는 걸 해석하고 가치 판단에 영향을 주면 그 시대의 제도나 그 시대의 정신적 상황, 그 시대에 어떤 제도가 있었고 양반상문 제도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어떤 정신적으로 정절을 중시하게 했고 수탈하면 안 됐고 이런 것들의 맥락, 흐름, 상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문화적 원형, 문화의 그 형태와 그 시대의 담론, 이야기단, 이야기 이론, 특정 담화, 특정 이야기들이 공동체에서 특정인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와 특정한 이야기들은 공동체에서 논의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는 의식구조를 알게 된다. 자, 시공간 맥락은 시간과 공간의 상황에서, 맥락은 상황에서 배경 상황을 보면 미시적 개념은 아주 자세히 보는 거, 잘라서. 거시적 개념은 클 거, 거대하게 보는 거. 이해했어요? 미시적 개념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는 거고, 거시적 개념은 사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는 거고. 자, 어쨌든 장면을 담화의 의미의 해석의 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교섭할 때는 서로 협상하고, 그죠? 서로 접촉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교섭. 서로 국가 간의 교섭을 하고 노동자 사용자 간의 교섭을 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교섭. 자, 동백꽃은 해학적 순박한 웃음이에요. 비꼬는 게 없이. 비꼬는 게 있으면 풍자고, 정치적인 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으면 풍자고, 해학은 그냥 티격태격 하는 거. 그러니까 자매끼리 티격태격하면 해학적인 웃기는. 재밌게 논다고 서로 티격태격 거리면서. 먼 발치는 이렇게 어머니는 먼 발치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아주 멀리 떨어져서 먼 거리에 떨어져서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적 표현에서 운율은 운과 율인데 운을 띄우시오. 그럼 삼형시에서 소리를 대주죠. 율은 율동, 리듬, 반복해서 생기는 거죠. 운율. 그러면 배치를 해야 돼. 배열. 열지어서 리듬감 있게 네 박자로 딴딴딴딴딴 하든지 글자 수로 하든지 같은 소리가 되든지 어떤 건 뭔가를 반복을 하면 반복 배치를 하면 배열을 하면 운율감이 생깁니다. 자, 역설은 뭐냐면 역겨운 설이에요. 역겨운 말이 소리 없는데 아우성이래. 뜨거운 얼음이래.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역설이에요. 근데 모순대, 그러니까 모순이요. 이 방패는 모든 걸 막는 방패야, 순. 이 창은 모든 걸 뚫어. 그럼 서로 동시에 존재를 못하죠. 이렇게 서로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는 이걸 모순이라고. 그렇지만 새로운 뜻이 있는. 소리 없는 아우성 하면, 영화에서 보면 입 막 하면 엄청 거대한 소리 하죠. 더 큰 소리. 이해됐어요? 풍자는 뭐라고요? 왜곡하는 건 곡선으로 비틀고, 비꼬고, 비틀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풍자. 비웃으면서 풍자하는 거, 비꼬는 거. 웃음거리로 만들고 비비꼬는 거니까 비꼬기, 왜곡하기. 그러니까 과장되면서 더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풍자. 자, 애상적은 슬프래 슬픈 쌍이. 아주 슬프다. 관조적은 관찰한다. 조명조사 내 속마음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속마음을 보는 거 관조적. 비판적은 비교 판단하는 거고, 회고적은 옛날 걸 고민해서 되돌아보는 거. 옛날 거를 돌아서 보는 거. 옛날 걸 반성하겠죠. 회고적, 성찰적 이렇게 나오겠죠. 반성적. 자, 속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고, 격언은 그냥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이것도 옛날부터 내려오기도 하지만, 격언은 말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거는 누가 내려왔나 몰라요. 보편적은 보통. 보편 반대는 특수한 거고. 보편, 보통편, 일반적인. 격언은 뭐라고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성경에 있는 격언도 있고 인생의 교훈들이 있는 거야. 자, 명언은 유명한 말. 어떤 사람이 정해졌죠? 누가 얘기했는지. 사리는 일의 이치에 맞다. 사리에 맞다. 뭐라고? 사리에 맞다. 일의 이치에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작품은 시대적 배경으로 지주는 땅 주인이 지주. 땅 주인 밑에서 그 소작인들, 일하는 사람들, 농민들, 관리하는 사람은 중간 관리자는 마름. 그죠? 지주 밑에 마름 밑에 소작인. 됐나요? 소작인은 뭐냐? 땅이나 이런 걸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근데 마름은 뭐냐? 지주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자, 점순이의 부모님이 노하다, 성낼로, 노할 것. 노하다, 성낼로. 희노애락 할 때 성낼로. 응? 노기를 띈다. 그럼 성내는 걸 띄는 거예요. 통속적인 사랑 얘기. 그냥 보통의 사랑 이야기. 보통 민속적인 사랑 이야기.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자신의 견해, 의견과 해석을 드러낸다. 서술자가 자신의 의견과 해석을. 자, 어머니,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도 외쳤지? 헐? 어머니 몰라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도 이 주인공을 오키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오키가 내가 어머니와 사랑방송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봉건적 윤리. 봉건은 뭐라고? 봉건시대. 신분제도가 있는 거야. 봉건. 왕이 있고 영주도 있고. 그럼 신분제도가 있는 이 봉건제는 조선시대 윤리야. 조선시대 윤리는 뭐냐? 과부가 혼자서 수절해야 돼. 결혼 다시 안 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봉건적 윤리로는 자유로운 사랑 안 되죠? 근데 오키 내가 보는데 어머니와 사랑방송님의 썸씽이 있는 것 같죠? 그걸 관찰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매개체 중매쟁이 매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그 어머니와 사랑방송님 사이에서 계란 엄마가 줬어요. 아저씨 나 계란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고 그러죠. 여기는 뭐라고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의 썸씽 진보적 가치관. 여기 대응되는 게 봉건적 가치관.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진보적 가치관입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형용사절은 이게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구는 주어 부분만 있든지 동사 부분만 있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있던데 절은 주어 동사가 한꺼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자, 뒤에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주어 동사가 형용사 구실하면서 꾸며주는 게 형용사 절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한다고. 요게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준다고. 명사가 주어 동사 하나의 절 전체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게 뭐라고요? 형용사 절. 됐어요? 수식을 받는 명사. 그러면 요거 관계사절. 관계사절에서 관계사는 뭐라고요? 접속사 플러스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의문사 뭐 이런 식으로 되든지 한 거. 연결사.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가 되면서 접속을 하면서 이 안에서의 기능도 하는 거. 수식받는 명사를 선행사. 선행사는 앞에 나와서 어떤 걸 가리키냐고. 그 관계사가 뭘 가르치냐고. 이 관계사가. 그러니까 지시대명사가 될 수도 있죠. 지시하면서 연결도 시키는 거죠. 자, 형용사절 읽어보세요. 형용사절.
자, 여기에서 요 후, 의문사가 나오면서 후가 뭐라고요? 요 사람을 가르쳤죠. 요 앞에 나오는 요건 선행사, 더맨은. 어때요? 이거는 접속사도 되면서 의문사도 됐죠? 이해되세요? 그게 관계대명사,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생략할 때 주로 보통 생략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관계서진지 요게 요렇게 요거 관계대명사 뒤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됐어요? 자, 이럴 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하기도 하고 전치사 문장 뒤로 휙 돌릴 때도 있다는 거죠. 저 문장 예를 들어서 보면 좋은데 안 써놔서. 자, 어쨌든 관계부사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부사 역할을 한다. 근데 부사는 뭐예요? 문장 속에서 빼도 돼요.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거예요. 부사는. 아니면 어떤 단어를 꾸미기도 하고. 그럼 부사 종류가 뭐라고 했어요?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정도, 양보, 조건 이런 거라고 했죠? 됐어요? 이거 보면 이거는 관계부사, when, 시간. 이건 장소.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왜, 이유. 이거는 어떻게, 방법. 됐어요? the way, how로 쓰지 않고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선행사가 이렇게 장소, 그죠?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정도.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했다. 요 앞에다 쓸 때 접속사도 없애고 주어도 생략하고 그냥 쓰죠. 그래서 부사로도 시작되는 구다. 그래서 분사구문. 뭐라고? 부사로 시작하는 접속사하고 주어를 생략한 문장. 그렇죠?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요것도 생략하고 요것도 생략하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다 ing 붙였죠? 시간 분사구문. 엔터링. 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했다고. 자, 막 하려고 한다. when이 이끄는 사구문. 하려고 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끊어줘서. 요거는 뭐라고요? 뭐 스텝 하는 대로 하자마자 하는지 따라서 접속사 s의 의미, sa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문장만 이 문법만 봐서는 절대 기억 못해요. 영어 할 때는 뭐 쓰셔야 돼요? 문장 쓰고 문장을 먼저 쓴 다음에 밑에다 이 영문법을 설명해야지. 문장을 쓰고 영문법을 설명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이걸 쓰고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걸 안 보여. 기억이 안 나요, 이게. 근데 문장이라도 계속 독해하면 도움이 더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땐 뭐 쓰라고요? 문장을 항상 쓰고 그 밑에다가 문법 정보를 조금씩. 똑같죠? 자, 조건문은 만약 뭐뭐 한다면이고 2% 써요. 가정법은 뭐뭐 한다면 하고 똑같아요. 가정법은 이런 거겠죠. 내일이 온다면 이런 거. 이게 조건문도 가정문하고 비슷하게 쓰여요. 근데 조건은 가정은 뭐뭘 임시로 정한 거고 조건은 그걸 조건으로 그게 조건이 발생하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할 때 조건을 정하기도 하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왜? 현재 사실. 네가 어제 공부를 했다라면 지금 너 이거 숙제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법을 할 때 문법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장을 써놓고서 거기 밑에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세요. 문법을 하고 문장을 보지 말고 문장을 써놓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문법이 뭔지를 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단순 조건문, 단순 조건, 가정법 과거. 가정법도 시제가 있겠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쓸 때 이 쓰는 순서를 문장을 써놓고 문장을 간단하게 기억하면 한두 개를 외우면 훨씬 더 명확하게 알겠죠? 혼합과정도. 근데 이게 과거냐 혼합과정이나 할 때 이거 보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혼합된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안 써봐서 못 쓰면 공부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문장 중심으로 하시라고. 됐어요? 냉소적은 이게 차가운 냉이라고 미소예요. 찬 미소니까 비웃는 듯한 남을 비웃는 거죠. 나를 비웃으면 자조적이고 스스로 비웃으면 자조. 냉소는 남을 비웃는 거. 우호적 인간은 호감이 있고 우정이 있고
정서적 유대감은 유대감, 연대감, 유대감 있어, 연대가 있어. 서로 연결이 잘 된다고. 유대감. 됐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부사로 쓰이냐, 형용사로 쓰냐, 명사로 쓰이냐,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 폼자가. 그래서 투부정사예요. 이게 부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형용사는 언제 쓰이냐, 명사 꾸며줄 때. 명사는 언제 쓰냐, 주목보자기, 주어, 목적어 보호할 때. 부사는 뭐 쓰냐, 부사를 꾸며주든지, 문장 전체를 꾸미든지, 이렇게. 목적격 보호로, 목적격 보호는,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주어 구실을 하고, 이게 동사 구실을 한다고. 그때 목적 소위로 쓰이는 분사,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죠. 이것도. 과거분사로 쓰면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고, ing가 쓰이면 능동이다. 이렇게. 자, 전치사구는 전치사랑 다른 단어랑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단어가 2개 이상 있는 거예요. 전치사구. 어때요? 자, 부사의 역할. 부사는 뭐라고요? 뭔가 꾸며지는 거죠. 부사는 뭐라고요? 장방시명구 조정량. 이거만 알면 거의 다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way to 오는 시중들 다 이런 뜻이고, 대등한 어구를 연결해주다. 등이, 대등하다. 이게 등이에요, 등. 그게 등이 접속사. 이거랑 같다. and도 그렇고, but도 그렇고, yet, over. 이런 종류들은 A와 B가 같은 가치라고. 반대가 된다고 대등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는 대등하잖아요. 이해됐어요? 단어는 하나고, 구는 2개 이상 구는 거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자, 병렬 구조는 이거랑 병사가 열지어듯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접속사든지 A거나 B든지 상관접속사 A 또는 B 이렇게 쌍으로 관련된 접속사든지. 그러면 등이 접속사는 여기서 외우면 되고, 상관접속사는 또 밑에서 또 써있겠죠. 여러 가지 종류로. 평행 구조, 평행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구조라고. 동격의 대절은 요 앞에 있는 것과 이 뒤에 있는 게 같다는 게 동격 같다. 동격의 대절. 이거라는 이거. A는 B와 같다. 이런 거죠. 이거가 is 하면 요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요걸 it을 넣고 이 뒤에 that으로 놓죠. 이걸 기르니까 is로 대신 놓고, 가주어로 놓고, 이 뒤에 that절하면서 진주어로 이거 빼죠.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대명사도 쓰면서 접속사도 되는 거. 관계부사는 뭐예요? 부사도 되면서 접속사 역할도 하는 거.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관계라는 뜻은 관련됐다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관계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자, 접속사 주격당, 주격관계 대명사지. 주격관계 대명사.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부사니까 뭐예요?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전치사가 뒤로 갔죠. 됐어요? 자, 준사역동사, 사역동사, 하여금 시킨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help라는 것은 사역동사와 기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따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준사역동사. 주격관계대명사는 뭐예요? 관계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고도 주어 역할도 한다고.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돼야죠. 그러면 이 주격관계대명사가 가르치는 주어는 이 앞에 선행사로 있다는 거죠. 자, 배수사는 뭐라고요? 숫자인데 몇 배를 가르치는 수사. SIF는 뭐 가정법 종류가 있는 거죠. SIF 가정법이 있고, 명사 중에는 뭐 고추보물집 했는데 고유명사, 사람 이름 같은 거, 소유격은 S로 표시한다. 고유명사, 고추, 추상명사, 보통명사, 물질명사, 집합명사, 고추보물집 이렇게 해서 명사의 종류가 있는 거고, 독립부정사는 또 투부정사가 딱 떨어져서, 독립해서 떨어져서 사용하는 거. 문장 전체 수행해서 부사처럼. 자, 요거는 뭐라고요? 단순 시제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있고, 복합관계 부사는 관계니까 접속사고 부사인데, 요게 ever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복합이라는 뜻이죠. 상관 접속사는 접속사가 짝을 이뤄서 2개가 있어요. 접속사가
짝을 이어서 새로운 이제 그 정해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병렬로 구조가 되어 있고, 도치는 앞뒤의 위치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고. 자, 불완전 동사는 뭐예요? 불완전하다, 그럼 보호가 필요하다. 보호가 있는 동사가 불완전 동사. 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고. 자, 인식 동사는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거야, 생각하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망은 바라는 동사고. 분리부정사는 투부정사하고 투하고 동사 써야 되는 이 사이가 분리된 거예요. 유사분사는 분사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 동작 수동, 수동, 혼합가정법은 가정법에서 이게 섞여서 가정법이 현재면 현재, 과거는 과거 이걸 써야 되는데 시제 두 개가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따로 해갖고 문장을 외우셔야 되고, 가산명사는 계산이 가능하니까 숫자를 세아릴 수 있는 거고, 반대는 불가산명사예요. 가능하지 않다 계산이. 불가산명사. 불가산적인 내용.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셀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요? 단위를 쓴다고. 케이크 한 조각, 물 한 잔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한정사는 정관사가 부정관사, 어나 더 정관사, 한정사, 정관사를 붙인다고. 셀 수 있기 때문에. 자, 방심은 이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겹방자 여기에 요렇게 각 이각 이렇게 이등분한 여기에 있는 거, 여기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갖고 각을 이등분한 여기에서 만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요 방심, 여기도 방심, 여기도 이등분한 여기에 만나서 여기에 또 방심. 방심 됐어요? 자, 수심은 삼각형이 있으면 이게 수선을 내려가요. 반듯하게. 수선을 내려가서 만든 선이 중심이 수심이에요. 수선을 만든. 중구는 근이 똑같은 거예요. 완전 제곱식에서 x-3, x-3 이렇게 두 개가 되면 x-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죠. 두 줄. 그러면 판별식이 뭐라고? 0이 돼요. 그게 중군. 원주각은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이게 원주각이에요. 이 중심점으로 했을 때는 중심각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자, 연립방정식은 방정식 두 개를 쌍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립해서 이렇게 두 개가. 이걸 넘기면 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그렇게 되면 요것분의 이거 A-분의 A, B-분의 B, C-의 C가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다 똑같으면 완전히 겹친 거야. 겹치니까 해가 무수히 많고. 됐어요? 이 개수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는 같다. 그럼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A분의 B가 기울기거든. 기울기는 같은데 이게 절편이 다르다는 얘기야. 절편이 다르면 평행하겠죠. 안 그러면 합치든지 평행하든지 아니면 요거를 두 개를 하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에서 교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개야. 이해됐어요?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하면 서로 빼주고 더해주고 빼든지 하면 돼. 이걸 전체를 빼주든지 아니면 요걸 하나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 y에다가 요걸 다 집어넣든지. 정리해서 집어넣으면 대입법. 빼주면 가감법. 더하고 빼준다 가감법. 한 문자로 소거하고 집어넣으면 소거하게 되면 대입법이고. 됐어요? 가감법을 이용하면 한 문자를 개수를 소거를 해서 없애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나중에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교점. 그러니까 무수히 많을수록 한 개일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됐어요? 그럼 연립방정식 뭐냐? 방정식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의 수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교점의 수를 구하면 겹친 곳을 많이 찾아. 그러면 겹친 곳에 점이 나타나. 그래서 아픈 데를 겹친 데를 이렇게 나오게 하면 이렇게 단층 촬영이나 CT 촬영 같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연립한다면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연립방정식. 그때 어떨 때는 이렇게 치환해서 XY 관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걸 교환하는 거야. 그 단어로.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죠. 이렇게 식들을 어떤 거를 속력은 x라고 놓자,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놓자, 배의 속력은 x라고 놓자, 걸린 시간을 a로 놓자. 그래서 이렇게 식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에 활용해갖고 외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죠. 됐어요? 자, 세 점 A, B, C 중 어떤 두 점을 선택해도 그 기울기는 모두 같다. 한 직선에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이거 기울기나 요 기울기나 이 세 개 기울기가 똑같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응? 자, 1차 함수도 있고 직선의 방정식, 함수의 식이 있다. 이렇게 그래프로 기울기 한 점 주어진 경우 그게 또 똑같이 이게 1차 방정식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이 점이 있으면 한 점만 알려주면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두 점을 알려주지. 두 점을 알려주든지 그럼 이걸 통과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려주든지.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주고 한 점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두 점을 알려주든지 그래야 1차 방정식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함수. 됐나요? 자, 다음 과학은 따로